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2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제가 쇼츠에 찍어 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의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힘이 붙여서 힘에 들어와서 반도체 중심의 시장의 강세가 또 나타났고 오늘은 5,500포인트까지 돌파를 하는, 물론 종가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코스피의 이 차트를 보면 예쁜 양봉으로 볼록하고 좀 올라온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시장 올라가는데 느낀 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명절 전, 그러니까 긴 연휴 전에는 항상 시장이 신통치 않았거든요. 눈치 보기 장세라든지, 그다음에 연휴 동안, 그러니까 주말 리스크라고 하죠. 연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 웬만한 거는 빠른 자금들은 현금화 시켜놓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느꼈던 건 5,000포인트가 넘어가고 나서는 시장이 이제 그런 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제 5,5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또 신기한 점은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은 3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또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이 다시 또 불붙기 시작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저는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설탕 담합을 했다는 거를 시인을 했죠. 시인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사과문도 발표를 했고, 이제 많죠. 대한제당, CJ제일제당, 이렇게 설탕 만드는 업체들, 삼양, 큐원, 이런 데까지 다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담합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왜 좀 심각하냐면,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가격 같이 올리고, 가격 같이 안 떨어뜨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설탕 다음에 뭐 있죠? 밀가루. 그래서 어제 되게 재미난 장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빵 가격이죠. 빵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20% 내지 40% 비쌉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저는 빵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신세계 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백화점, 신세계 강남 쪽 이런 가면 지하에 빵집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모든 빵집에 줄은 다 서 있어요. 정말 사람이 하나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빵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줄을 서진 않지만 도대체 무슨 빵이 저렇게 맛있길래 줄을 쓸까 하고 봤는데 별 빵은 아닌데 빵 하나당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야,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빵 얘기까지 하냐, 설탕과 밀가루에 대한 담합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 먹는 빵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전에 대전의 성심당에서 착한 빵 가격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슈카월드에서 그분이 소금빵 만들었는데 제과업계한테 완전 두드려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다 이런 담합이 있었다. 저는 이런 기업들은 퇴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쓴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설탕이랑 밀가루는 우리가 주식은 아니죠. 주식은 쌀이긴 한데, 특히나 설탕이랑 밀가루는 그래도 필수 소비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고 물가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담합을 했다? 저는 많이 쇄신을 해야 된다. 좀 따갑게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많이 실망적입니다. 원래 음식료주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더욱 볼 생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코스닥에서 150종목 정도를 퇴출할 거다. 어저께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좀 얘기를 했고, 오늘 좀 생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이하, 200억 원 이하 이렇게 경고를 줘가지고 퇴출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을 신설시키겠다. 예. 무서운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진짜 파괴력이 있어요.
아니면 기술력이 있어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어떠한 수를 써서더라도 주가를 올려놓겠죠. 예, 정부가 손대기 전에. 근데 반대로 주가가 똑같이 동전주인데 걔는 정말 실체도 없고 페이퍼 컴퍼니야. 그러면 얘는 그냥 상장 폐지될 때까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개인들의 돈을 더 빨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동전주를 보유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주가가 이런 동전주에서 갑자기 상한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에 속지 마셔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동전주 쪽에서 세력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다시 원 제목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상장 폐지를 한다는 거는 저는 완전히 찬성입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유하신 분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잘 됐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코스닥에선 정말 지금 없어도 될 만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코스닥 3000을 만들고 거기에 뭐 지원금을 주고 하기 전에 일단은 상장 폐지가 먼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정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전주를 갖고 있는데 얘가 주가가 움직여요 멘토님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그 종목을 더 기다리지 마시고 탈출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아요. 단가 차이가 좀 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조금 전진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 제가 오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지금 뭐 제가 레벨업을 찍으면서도 삼성전자 뭐 HBM4에 대해서 HBM4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HBM4는 이미 나온 얘기고요. 거기다가 SK하이닉스를 완벽하게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SK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발맞춰서 갈 수 있다라는 건 얘기가 나온 건데 제가 삼성전자를 생각할 때 가장 임팩트 있고 가장 삼성전자가 다음 주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파운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HBM 납품 좋아요. 다 좋은데 기술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기술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D램을 갖다가 팔아도 그냥 HBM의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둘이서 멘징이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장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있는 D램 사업이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삼성전자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이 파운드리라는 겁니다. 파운드리를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파운드리라는 걸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설계업체가 여기 A부터 Z까지 이렇게 설계해주세요 라는 걸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그대로 반도체를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산업이 삼성전자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매년 적자가 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D램으로 돈 벌어가지고 파운드리가 다 싸잡혀 먹어버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의 바이트댄스, 틱톡 만드는 회사죠. 바이트댄스의 AI치 파운드리 요청, 그러니까 수주까지 들어온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냐? 파운드리 산업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만들어주고 고객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면 그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걸 맨날 이렇게도 실패해보고 저렇게도 실패해보고 또 요렇게도 실패해보고 실패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챌린지 도전해서 계속해서 신규로 만들어오면 만들을수록 파운드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수율이 중요해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 TSMC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게 파운드리에선 진짜 왕자지만 TSMC가 원래 삼성전자보다 파운드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TSMC가 삼성전자보다 파운드리를 잘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애플 칩을 만들면서 TSMC의 수율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왜? TSMC가 수율이 안 나올 때, 파운드리 수율이 안 나올 때 애플의 TSMC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비슷하죠? 지금 삼성전자 그림이랑 뭐가 비슷하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율 안 나오니까 일론 머스크가 직접 텍사스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파운드리 산업의 특징은
많이 해보고 많은 고객을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력이 좋아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요청이 들어오냐? 그건 아니에요. 왜? TSMC가 지금 주문이 너무 밀려있거든요. 엔비디아 거도 못 만들어준다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지금 파운드리가 절대절명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보는 건 물론 하이닉스도 정말 좋게 보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하고 있으니까 파운드리 산업은 TSMC에 너무 많이 뺏겨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뺏어 먹기는 편할 것이다.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흑자가 넘어간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한번 리밸런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연휴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바로 이 뉴스가 나와서 제가 정말 관심 있어하는 뉴스거든요. 이 파운드리 쪽.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여기서 돈 벌 수 있어요. 예, 삼성전자를 사셔도 되지만 삼성전자 향 파운드리 기업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힌트 드릴게요. 명절이니까. 자, 강세업종 오늘 반도체 좋았는데요. 약세업종 같이 보자면 요건 좋았는데 반도체 장비, 소부장 요쪽은 안 좋았습니다. 요걸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대형주가 갔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면 반도체 장비, 소재 이쪽도 올라가겠죠. 낙세 효과 있으니까. 그래서 참 특이했다 오늘 보시면 되고 건설기계는 이제 재건 쪽하고 재개발 쪽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갔고 금융주라고 하면 은행주, 증권주 오늘 다 괜찮았고요. 우주항공 여전히 보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테마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새벽 배송 테마. 예, CJ 대한통운, 신세계, 롯데, 쇼핑, 그 다음에 뭐 GS 리테일, BJF 리테일, 이마트까지 오늘 다 떨어졌죠. 예, 테마가 끝난 것이냐? 아니고요.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을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장비 보여드렸고 호텔 리조트도 오늘 좀 빠졌죠. 파라다이스, GKL 그 다음에 JS코퍼레이션, 서부 T&D 이런 거 다 빠졌는데, 그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일단은 당장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거래일이 끝나면, 결국엔 중국인 들어오는 건 이제 뻔한 재료니까, 재료 소멸로 시장에선, 해석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떨어진 날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재개발은 여전히 계속 안 좋죠. 예, 이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으로 저는 오늘의 삼성전자의 6% 상승은 이제 아직도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자 영역 계속해서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는 물론 HBM도 맞지만 파운드리 쪽에 남들이 HBM 보고 있을 때 우리는 파운드리 쪽을 조금 더 공부하셔서 거기서 기회를 찾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끝으로요. 좋아요와 그리고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클릭과 요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